안녕하세요, 오닉스입니다. 여러분들은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돈으로 행복을 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돈으로 불행을 막을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의 문제는 돈이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동연구원에 따르면 근로소득이 300만 원인 부부는 근로소득이 없는 부부보다 이혼 위험률이 3분의 1이었고 월소득이 1000만 원인 경우에는 이혼 위험이 거의 0%까지 떨어진다라고 합니다. 돈이 충분하다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여건이 안 돼서 시도조차 못 해보는 그런 상황은 생기지가 않겠죠. 내가 부모님을 잘 부양할 수 있을까? 가족이 힘들 때 도와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지금 상황으로는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직장인의 10명 중에 8명은 N잡의 경험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N잡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10명 중에 4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투잡을 하고 있지 않다면 직장에서 양옆에 앉아있는 동료들 중에 한 명은 투잡을 하고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은 것이겠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불행이 닥쳤을 때를 대비를 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일 겁니다. 저와 같은 상황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이 영상을 제작을 했습니다. 왜 투잡으로 에어비앤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한번 끝까지 들어보시고 스스로 판단을 해보세요. 충분히 판단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저는 사업하는 7년 동안 시간 낭비, 돈 낭비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제가 시행착오를 통해서 배운 점들을 여러분하고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낭비했던 시간과 돈을 아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투잡이란 무엇일까요? 투잡에도 요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좋은 투잡이란 진입장벽이 적절한지입니다.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일이라든지 무자본 창업과 같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창업은 진입장벽이 너무 낮기 때문에 높은 수익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구나 할 수 있는 직업들 혹은 아르바이트들은 최저시급으로 형성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반대로 진입장벽이 너무 높은 투잡들도 좋은 투잡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자격증이 필요한 일들을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직장인이 가장 선호하는 자격증 1등이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리고 2등이 전기기사, 3등이 주택관리사라고 합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준비 기간을 보통 1년을 잡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투잡들을 하려고 하면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리고 내가 무조건 합격을 한다라는 보장도 없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높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공부를 하는데 2, 3주 혹은 한두 달 정도의 시간이 드는 적정한 난이도의 진입장벽이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시간 이꼴 돈이다 라는 공식을 벗어날 수 있는 일이어야 됩니다. 보통 투잡의 개념은 내가 퇴근을 하고 알바를 하는 형식이 많습니다. 시급을 받는 것인데 내가 버는 월급보다 시급을 낮게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나를 갈아서 돈을 버는 것이죠. 내가 일을 하지 않고 있는 순간에도 계속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그리고 수익률이 높은 사업을 선택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시간을 써야 돈을 벌 수 있다고 믿고 부자들은 돈으로 돈을 벌 수 있다라고 믿는다고 합니다. 내가 아플 때 혹은 내가 다른 일을 하고 있을 때도 충분히 수익을 만들 수 있도록 나의 일을 위임할 수 있는 일이 좋은 투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재능과 상관이 없어야 됩니다. 갑자기 개인 미술 작품이 엄청나게 각광받는 투잡 아이템이라고 해보죠. 하실 수 있는 분이 있으실까요? 이처럼 좋은 투잡은 누구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음악, 미술, 스포츠처럼 이런 예체능 분야에 특히나 특출난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음악에 재능이 있거나 혹은 미술, 스포츠에 재능이 있다면 그것을 개발하는 것이 더 좋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좋은 투잡은 누구나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재능이 필요 없는 일은 꾸준함으로 이뤄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수요자가 유행을 타지 않아야 됩니다. 6개월 전 집 근처에 왕가 탕후루 집이 생겼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은 휴업 중이더라고요. 이처럼 내가 하려는 일이 유행을 많이 타지는 않는가를 잘 고려를 해보셔야 됩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이 사업이 유지되어 왔었는지, 고객층은 과거에서 지금까지 그리고 지금부터 미래는 어떻게 변화할지 파악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하는 에어비앤비에 대한 데이터들은 좀 뒤에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에어비앤비는 적절한 진입장벽이 만들어져 있고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내 일을 위임할 수 있고 내가 일을 하더라도 시간적으로 충분히 조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청소 시간을 조율해서 밤에 내가 일을 할 수도 있고 일하는 시간에 비해 높은 수익률을 가져다 줍니다. 저는 오랫동안 운영을 했기 때문에 수익률이 높은 숙소입니다만 제 걸로 예를 들면 매출이 500 이상 나는 숙소가 있고 숙소당 일주일에 6시간 정도만 일을 하고 있으며 한 달로 치면 고작 24시간 정도를 소요합니다. 근데 이마저도 저는 청소 알바를 구해서 일을 맡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어비앤비가 재능과 관련 있다라고
얘기하실 분들은 없으시겠죠. 인테리어는 누구나 배우면 할 수 있을 정도의 난이도입니다. 수요 측면에서도 에어비앤비는 14년 전부터 운영이 되고 있고, 서울은 2024년 세계 아시아 도시 탑 20에서 2위를 차지할 만큼 외국인들에게 인기가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어비앤비를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들은 매물 구하기 어렵다라는 말을 주위에서 쉽게 넘겨 들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미 너무 사람들이 많이 하고 싶어 해서 레드오션이다 라는 말도 들으셨을 겁니다. 우리가 많이 접근하는 마포구가 있죠. 마포구에 실사를 받으려면 40일을 기다리라고 합니다. 원래 가이드라인에는 일주일 안에 실사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근데 40일을 기다려야 된다는 것은 그만큼 허가 신청을 많이 넣어뒀고, 내가 어렵다 하고 있을 때 누군가는 계속 열심히 다니면서 계약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에어비앤비가 시작되는 2011년으로 돌아갈 수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아직 우리는 시간을 과거로 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환경에서 매물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 틈새 시장이 있을지, 차별화해서 손님을 이끌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지 고민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허들이 없었다면 질서는 이미 무너졌고 여러분들도 관심 자체를 가지지 않았을 겁니다. 레드오션이니 하지 마라 라고 하는 분들에게 좀 묻고 싶습니다. 레드오션의 반대말인 블루오션은 미지의 먹거리를 발굴해야 되는 탈경쟁 시장이라는 뜻인데, 개인이 투잡으로서 그리고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사업 중에서 블루오션이 있을까요? 그런 경쟁할 필요가 없는 블루오션을 개척하려면 이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허들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매물을 더 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남들보다 어떻게 더 꾸준히 할지, 어떻게 하면 더 많이 할 수 있을지 전략을 짜는 것이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요 조사를 통해서 발품 파는 지역을 선정해 볼 수도 있고, 내가 발품을 팔지 않을 때는 어떻게 선품을 팔아서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 있을지 수요 조사를 통해서 발품 파는 지역을 선정해 볼 수가 있고, 내가 발품을 팔지 않을 때는 손품을 팔아서 지나가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전략을 취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혹은 주말보다 손님이 적은 평일을 노린다거나, 지금처럼 남들이 임장 다니기 힘든 한겨울에 임장을 더 적극적으로 다니는 이런 방법도 취해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너무 높은 수익률을 목표로 하면 그만큼 높은 허들에 부딪혀서 포기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수익률을 낮춰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처음에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재능과 상관없는 일은 꾸준함으로 승부를 볼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 수강생이 임장을 다니다가 최근 1년에 숙소를 7개를 오픈하신 분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물을 찾으려고 임장을 다니시다가 저희 수강생분들을 만나서 조언을 좀 해줬다고 하세요. 이처럼 어떻게 꾸준함을 갖출 것인지를 고민해 보셔도 좋습니다. 빠르게 오픈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성공을 경험하는 것이 방법일 수 있고, 작은 성공을 쌓아가는 것이 방법이 될 수도 있고, 제가 가장 선호하는 방법은 같은 목표를 가진 사람들끼리 모이는 겁니다. 사업을 시작을 할 때 소비자의 계획된 비용을 노리는 것이 좋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한 개인이 한 달 동안 지출하는 소비 리스트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주거비, 식비, 교통비, 보험, 쇼핑, 이렇게 5개 항목이 있다고 치죠. 대략적인 각각의 지출 비율이 있을 겁니다. 이 지출 계획 안에 있는 돈은 공급자가 돈을 가져오기가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이 5가지 항목들은 경기가 좋든 경기가 안 좋든 비율이 조금 바뀔 뿐이지 무조건 소비가 일어난다라는 뜻이죠. 이처럼 에어비앤비, 호텔은 여행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상품입니다. 방한 외국인 인원별로 필요한 것이 숙소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관광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여러 방안들을 계속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관광산업을 키우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관광산업 GDP 순위가 주요국 중에서 꼴찌라고 합니다. 겨우 2.8%라고 합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아직까지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남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끔씩 오픈해서 잘 운영하고 있는 수강생분들에게 감사의 메시지를 받곤 합니다. 저를 선택해 주셔서 제가 더 감사한 부분인데,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한편으로는 쑥스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뿌듯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에어비앤비에 대해서 조금의 확신이 들어서 도전을 해보고 싶으시다거나,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거나, 전체 내용을 싹 정리해서 들어보고 싶다거나, 같이 해낼 팀원들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 링크를 확인을 해보세요. 직접 4개 호점을 오픈을 하면서, 그리고 수강생분들의 성공적인 오픈 경험들이 있습니다. 노하우를 꽉꽉 눌러 담은 오프라인 강의와 1대1 Q&A를 6개월 동안 진행을 하면서 오픈할 때까지 꾸준한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저의 긴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주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